네, 뉴스 오늘 화요일 1타 시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이번 주 중에 일부 장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죠. 중폭 개각 수준이 될 것이다. 집권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왜 떠나고 또 누가 새롭게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곳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강행할 움직임인데요. 자, 먼저 이동관 수석 특보가 기자 출신이죠. 그런데도 한국기자협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자, 원장님, 왜 이렇게들 반대하는 걸까요? 이동관 특보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저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 그 아드님, 부인까지도 잘 아는데 기자 10명 중 8명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한 KBS를 탄압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아드님의 그 학폭 문제가 일파만파입니다. 지금은 뭐 눌러졌다, 합의됐다. 그때 당시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눌러진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고 오기 인사고. 그래서 저는 이동관 특보도 만약 그러한 임명의 통보를 받으면은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 언론계 방송을 위해서도 고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관 특보가 MB정부 때 뭐 핵심 요직을 거쳤죠. 수석 그리고 뭐 대변인도 거쳤는데 방통위원장 장관급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와는 좀 다른 학폭 케이스다 이렇게 본 건지 아들 학폭 문제 뭐 일단 당시 피해자라고 주목받았던 분이 반박도 했고 어느 정도는 좀 소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대통령실이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을 기자들의 반발을 방송계의 언론의 반대를 가볍게 보는 거죠. 네. 민심이 천심입니다. 이래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길로 간다. 또 한 번 인사가 망사가 되는 그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동관 특보를 고집할까? 과거 말씀하셨던 언론 통제 이런 시나리오를 그대로 지금 현 상황에 적용시키고 싶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당연하니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현재 경찰력을 약화해놓고 지금 경찰들이 내부로 보글보글 끓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노조 탄압하는데 폭력을 쓰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시민단체, 노조 개혁 여기에 방송 장악까지 하기 위해서 MBC는 기자들을 압수수색해서 고발 조사 중에 있고 KBS는 시청료 분리 징수, 통합 징수에서 분리 징수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을 지금 코너에 몰고 있는데 사장은 직까지 건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관 특보가 과거 MB 정부 때 그러한 KBS 탄압 경력도 있고 이런 걸 높이 받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통령도 역대 언론을 탄압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시작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네.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점수 조작 관여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됐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적하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그래요. 검찰에서도 처벌의 실효적 가치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의 임기가 7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직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현직에 있어도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자리는 지키지만은 레임덕 식밀 방통위원장이 되죠. 네. 그런데 꼭 그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면직을 하고 또 이제 법정으로 가서 이렇게 싸워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방송 장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런 행보를 보인 건 영예롭게 소위 곱게 보내주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치 보복 5기를 가지고 국정을 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예. 그런 보복이 켜켜이 쌓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국정은 국민을 보고 해야지 네. 자기 기분 보복의 심리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함께 배제됐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과는 다르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 마음을 정리하면서 휴식을 갖겠다는 생각 사치가 아닐까 싶다. 바다의 딸로서 국민들께서 저에게 명령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 통영이 고향이고요. 부산에서 자랐죠. 그래서 바다의 딸이란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고 오염수 저지의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 새롭게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장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전현희 위원장은 저랑 정치 활동을 가장 긴밀하게 했습니다. 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원내대변인을 시켰고 네. 제가 당대표를 당대표를 도전할 때 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저분이 서울시대를 나왔는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고시 공부를 예.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늘 놀려먹는 게 어깨너머로 보아가지고 남편보다 먼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네. 후로 남편이 합격을 해서 검사를 맞습니다. 하다가 예.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니까 판사로 갔었습니다. 네. 대단히 실력 있는 유능한 법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 치과의사 출신 처음으로 고시 붙은 그렇죠. 분이죠? 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네. 그 변호인으로 나가서 변론을 했는데 예. 저도 한번 듣고 탐복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데 저렇게 권익위원장으로 가서 임기가 오늘 끝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갖은 감사원에서 모든 정치적 탄압 다 했지만은 꿋꿋이 이겨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현희 위원장의 저러한 결기, 투쟁 경력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하고 저분이 그 통영에서 네.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바다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예. 방류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한 결기를 내놓은 것을 보면은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온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내년 총선에 어디에서든 출마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험지라고 하는 강남 을에서 의미 있는 당선을 기록해서 그때 주목받았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막 업어주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다시 강남 도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약 한 달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한 예.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분에게 제가 어떤 그때도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송파에서는 당선되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러나 강남 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송파로 가라 이렇게 해도 밤늦도록 설득을 하니까 네네. 대표님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다시 네. 연락 와서 안 되겠다. 그래도 나는 강남으로 못 가겠다. 버리겠다, 강남 시민들. 그래서 예. 강남에 가서 당선을 했죠. 초선은 그러니까 비례대표였고요. 재선이 초선은 된 비례대표고 거죠. 재선 예. 의원인데 네. 지난번에도 실패를 했습니다만 네네. 어디로 가려는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강남은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인데 이분이 MB정부 때 대검 중수부장을 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이과장 그때 인연을 뭐 맺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네네. 캠프에서도 김홍일 고검장인데 전 부산고검장. 예, 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공작 진상규명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할 때 네. 제가 법사위원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예. 검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참 괜찮은 검사였다. 아, 네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괜찮아 보이셨던가요, 당시? 아마 검찰은 검찰이에요. 네, 예, 검사는 예. 검사죠. 예. 그렇지만은 네. 그때 보면은 네. 정치적으로 그 사건을 하면서 네. 보면은 비교적 공정하게 하더라. 예. 제가 느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참 그렇군요. 괜찮으신 분이다. 예, 예. 저는 지금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에 앉혀가지고 예.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네.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예, 예. 저는 그런 분이면은 예. 권익위원장으로 발탁 잘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때 뭐 법무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상당히 모든 보수 네네. 정부에서 하마평에 오른 것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예, 예. 장관급 중에서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또 통일부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본인이 국회에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 후임 인사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은 뭐 다시 한번 용산 출마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장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벌써 나올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권영세 장관이나 박진 장관이 그래도 네. 이 윤석열 내각에서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예. 좋고 그런데 좀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국방부나 외교부가 아니에요. 네. 통일부는 북한을 좀 이해를 하면서 네. 대화를 하는 그런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권영세 장관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강대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저는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하고 싶은 포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느꼈기 때문에 차라리 좋을 때 간두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내년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뭐 친윤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권영세 장관이 오랜 시절부터 뭐 대학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정말 그 친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 시작할 때부터 뭐 총리 후보다 또는 뭐 실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하게 그렇게 지냈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그렇죠. 당으로 돌아가면 김기현 대표
원톱 체제가 좀 흔들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거듭 보세요? 말씀드리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과거도 보면 네네.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대화를 굉장히 추진하려고 예. 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전부 강대강이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좌절도 있겠지만은 네. 만약 당으로 돌아가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용산 출장조 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럼 공천도 시키는 대로 잘 들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권영세 장관 성격도 그렇게 밀어버릴 생각,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플랜 B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력을 갖춘 권영세 장관을 플랜 B로 네.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예. 김기현 대표는 더 알아서 잘 충성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권영세 장관의 후임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권영세 장관이 어떤 현 정부의 기조와 본인의 생각과 좀 맞지 않아서 어떤 한계 좌절감을 느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영호 교수 이분은 소위 얘기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네. 그분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굉장히 강경파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반통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네.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위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고 또 그것은 미국하고도 일본이 조율돼서 할 거예요. 김정은은 3년간 코로나로 국경 봉쇄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네. 일본은 가장 현안 문제인 납치자들을 송환을 위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북한에 주어야 돼요. 그런 이해관계가 똑 떨어지는데 네. 사실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해줬잖아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하는데 예. 통일부 장관만도 이런 강경한 분이 와서 반통일부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 네. 불을 보듯 통일봉남 북한이 일본하고 통하고 남쪽은 닫아버리고 언젠가는 통미봉남 일본, 미국과는 대화를 하면서 남쪽은 닫아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웃기는 네. 그런 외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듭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기시다 총리가 오늘 보니까 지지도가 확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예. 확 떨어졌으면은 이분은 외교에 대한 귀재예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 아니에요. 우리는 억울하죠.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이게 잘 됐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접촉하겠다 네. 해서 그러한 외교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립될 수 있다. 우리가 더 고립된다. 아, 저는 예. 그것을 염려합니다.